13가지 조용한 스트레스 신호가 당신을 천천히 죽이고 있다. 당신은 또다시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다. TV를 보려고 앉았는데 곧 설명할 수 없는 두통이 시작되었다. 스트레스는 신체의 다양한 불편함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조용한 적이다. 이런 불편함은 명백한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오랜 기간의 정서적, 심리적 긴장의 결과이다. 신체가 정서적 긴장 상태에 오랫동안 놓여 있으면 만성 스트레스라고 알려진 상태가 발생한다. 이는 신체 건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장애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이 이를 알아차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당신을 천천히 죽이고 있는 13가지 조용한 스트레스 신호를 소개한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1번. 허리 통증과 근육통. 어깨뼈 사이에 고정되는 강렬한 통증을 경험했다면 당신은 이미 강한 스트레스 상황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허리 아래쪽으로 퍼질 수 있는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허리의 모든 근육이 긴장하여 고통스러운 뭉침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의학에서는 이를 긴장성 근육염이라고 부르며 신체적인 통증이지만 심리적 원인, 즉 정서적 긴장, 다시 말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 이런 통증은 며칠 동안 직장이나 가정 문제와 같은 압박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곤 한다. 이를 개선하려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결책이 없다면 운동이나 요가를 조금 해서 신체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다. 허리 통증은 종종 매우 강렬하고 무력감을 줄 수 있으며 다른 근육 부위로 퍼질 수도 있다. 진통제는 치료에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런 통증과 뭉침을 오랫동안 유지하면 근육과 뼈에 더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2번, 턱 통증. 스트레스가 근육에 지속적으로 가하는 압력은 턱을 긴장하게 만들어 하루 종일 이를 악물게 할 수 있다. 이는 통증과 민감성을 유발하고 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두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한다. 턱에서 성가신 통증을 느낄 때야 비로소 이를 깨닫고 입을 벌려 턱을 풀려 하지만 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고 입을 다물 때 다시 압력이 가해져 통증이 심해진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이를 악물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원인을 모른 채 통증을 느낀다. 턱의 압력을 줄이려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야 한다. 운동을 조금 하거나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 된다. 하지만 압력이 계속된다면 의사와 치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치아 보호대를 필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번, 당위 기억 상실. 다양한 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가 뇌와 그 기능,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는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혈당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서 세포 재생 능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뇌는 세포와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포도당에 과포화되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재생 능력뿐 아니라 신경계 전체의 신호 전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마, 편도체, 전전두엽 피질은 서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뇌의 세 영역으로 크기가 줄어들며 그에 따라 당위 기억과 같은 능력도 저하된다. 스트레스 상태를 극복하면 기억력이 회복될 수 있지만 만성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뉴런 퇴화 위험이 생기고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4번, 의욕 상실과 우울증. 삶이 잘 돌아가고 일상적인 걱정과 업무만 있을 뿐인데도 우울하고 슬프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다면 당신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증상을 겪고 있을 수 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리적으로 쌓인 압력 때문에 정서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들고 일에 대한 의욕이나 평소 관심 있던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 있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 호르몬은 위험 상황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신체를 경계 상태로 유지하지만
지속적인 경계는 신체 에너지를 고갈시켜 피로를 느끼게 한다. 게다가 높은 코르티솔은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생성을 방해한다. 이들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과 즐거움을 전달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을 때 즐기던 활동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코르티솔이 행복 호르몬의 증가를 막아 항상 무기력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다. 정상 상태로 돌아가려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야 한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하거나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 된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직장 문제, 경제적 걱정, 가정 상황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혼자 힘들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심리학자와 상담하여 기분 변화의 원인을 찾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5번, 과도한 땀. 과다발한 또는 과도한 땀은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증상이다. 이는 호르몬 변화와 스트레스로 인해 천이 올라가면서 신체의 온도 조절 과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도한 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날 수 있으며 신체 활동이나 격렬한 운동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중요한 발표, 회의, 대화 중에 심지어 조용한 상태에서도 긴장하거나 걱정되면 원인 없이 한이 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조절하려면 명상 기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사건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6번, 여드름과 피부 문제. 얼굴과 등에 여드름이 생기거나 피부가 극도로 붉어지고 기타 피부 질환이 나타나는 것은 만성 스트레스의 흔한 증상이다. 나이나 식단과 관계없이 스트레스로 인한 여드름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신진대사가 변하고 신체가 지방과 호르몬을 처리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얼굴을 반복적으로 만지는 신경성 반응이나 틱이 생길 수 있어 세균이 얼굴로 옮겨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피지 과다 생성과 함께 여드름이 재발할 완벽한 환경이 조성된다. 건성과 같은 다른 피부 질환도 만성 스트레스로 악화될 수 있다. 피부과 치료가 피부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긴장을 줄이는 운동이나 기타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 7번, 심장 문제. 심장은 만성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장기 중 하나로 경계 상태와 정서적 긴장의 결과로 영향을 받는다. 심장은 신체가 요구하는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박동을 가속화해야 하지만 이는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 심장마비와 같은 다른 심장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샌뎀 스트레스 사건, 논쟁 후 심장이 빨리 뛰거나 최근 숨이 가쁘다면 의사를 찾아가야 할 때이다. 하지만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기 위해 더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8번, 불면증. 불면증은 만성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큰 문제 중 하나이다. 마음이 긴장 상태에 있거나 걱정거리에 집중하면 잠을 이루기 어렵고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을 떨쳐내기 힘들어진다.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의 생성을 막는다. 멜라토닌은 뇌의 잠잘 시간을 알리고 세로토닌은 이완과 평온을 유도하는데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잠들기 어렵고 잠을 자도 불안한 꿈이나 깨짐으로 인해 편히 쉬지 못한다. 잠을 못 자거나 제대로 못 자면 짜증과 피로가 늘어나 스트레스가 더 심해진다. 이런 경우 취침 1시간 전에 명상이나 요가를 하고 자극적인 음료를 피하며 따뜻한 목욕, 불 끄기, 취침 전 화면 보지 않기 등 잠과 연관된 의식을 만들어 뇌가 잠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잠을 위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생기지만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9번, 식욕 변화.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을 변화시켜 소화가 느려지고 배고픔을 늦게 느껴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메스꺼움 같은 위장 문제도 음식을 먹고 싶지 않게 한다. 반대로 스트레스에서 오는 불안은 계속 배고프게 만들어 과식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10번, 두통. 갑작스럽고 강렬한 두통도 만성 스트레스의 증상이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는 순간에도 원인 없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오랜 긴장의 축적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두통과 편두통을 자주 겪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증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다. 이 통증은 주로 이마에 나타나지만 후두와 목, 심지어 어깨 근육통과 연결될 수도 있다. 운동, 명상, 마사지로 완화할 수 있지만 자주 발생하면 신경 문제 예방을 위해 의사를 찾아야 한다. 11번, 소화장애. 스트레스는 정서적 긴장으로 신체가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일부 기능을 줄인다. 위협을 느끼면 소화 같은 덜 중요한 기능이 느려지거나 멈추고 스트레스가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만성 소화 문제가 된다. 증상은 변비에서 설사, 가스, 복부 팽만, 통증, 메스꺼움, 소화불량, 식욕 저하 또는 과다까지 다양하다. 스트레스는 위액을 더 산성으로 만들어 소화를 더 어렵게 한다. 12번, 인지기능 저하. 집중, 학습, 복잡한 사고 능력이 스트레스로 인해 저하될 수 있다. 간단한 작업은 스트레스 속에서 잘 될 수 있지만 깊은 사고는 어려워진다. 평소 쉬운 일이 머릿속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면 이는 장기간의 정서적 긴장 때문일 수 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로 인해 뇌의 신호 해석을 방해하고 뇌 구조 변화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일상 활동이 어려워진다면 이완과 집중 기법을 연습하고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더 큰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13번, 잦은 감기. 감기가 계속 걸리고 바이러스를 피할 수 없다면 스트레스가 면역계를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면역계는 감염과 질병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에너지를 큰 위협 방어에 집중시켜 면역계가 작은 적을 막지 못하게 한다. 스트레스는 사이토카인 생성과 림프구 활성화를 저하시켜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만든다. 잦은 감기라면 휴식을 취하고 면역계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며 비타민과 영양소로 방어력을 높여야 한다. 스트레스와 싸우는 법. 스트레스는 일상에서 거의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지만 이를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된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와 정서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스트레스와 그 영향을 줄이려면 다음 활동을 해보자. 운동하기. 걱정을 떨쳐내고 엔도르핀을 분비해 뇌에 행복과 이완 신호를 보내며 코르티솔을 줄인다. 명상하기. 집착적인 생각을 진정시키고 일상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며 스트레스 신호를 알아차리게 한다. 좋아하는 일 하기. 그림, 독서, 글쓰기, 춤 등 하루 30분이라도 즐기면 스트레스가 줄고 동기부여가 된다. 자극제 피하기. 아침 커피는 괜찮지만 밤에 카페인은 잠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높인다. 대신 카모마일 차를 시도해보자. 우리 채널에 처음이라면 구독을 잊지 말고 설명란 아래에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를 팔로우해주세요.